이 신형 X3에 대한 사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BMW 로고를 누르면 문이 이렇게 잠기게 되고, 그다음에 트렁크 여는 버튼도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닫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멈추게 돼요. 컬러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에메랄드, 인디고, 볼라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열선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러기지 스크린에 레버 버튼을 이렇게 옆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탈거가 쉽게 됩니다. 기존에 저장돼 있던 사무실 투 한번 눌러볼게요. 혹시라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적인 정비할 때나 아니면 뭐 카톡 오는 거 답장 할 때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BM 조스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BMW에서 가장 핫한 차는 뭘까요? 아마도 이 제 옆에 있는 X3일 텐데, 요즘에 이 X3가 신형으로 나와서 관심도 많고 차량도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이 기능이 너무 많아요. 차를 구매하고 딱 받고 나서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신형 X3에 대한 사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사용법뿐만 아니라 이 차가 갖고 있는 뭐 자동 주차 기능 아니면 특별한 기능 등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X3 신차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 차량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키를 보면 버튼들이 옆에 있고요. 가운데 BMW 로고 버튼이 있습니다. BMW 로고를 누르면 문이 이렇게 잠기게 되고, 옆에 있는 열린 버튼, 그다음에 트렁크 여는 버튼도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열릴 때는 한 번만 누르면 되고, 닫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멈추게 돼요.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모형을 길게 누르게 되면 차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밤에 내 차의 위치를 찾거나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내 차 위치를 찾을 때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가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자녀가 있는 집들은 이 안에서 도어가 열리지 않게 이 차일드락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홈이 파여 있는데, 이 홈에 열쇠를 넣어서 돌려야 돼요. 열쇠를 빼려면 여기 안에 여기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빼면 옆에 커버가 벗겨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열쇠를 빼서 돌리시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뒤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도 문이 따로 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키로도 문을 열 수 있지만 여기 빗살무늬 모양이 있어요. 빗살무늬 모양을 터치를 하면 문이 잠기게 되고, 손을 이렇게 넣으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차량의 기본적인 이제 세팅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차량과 함께 마이 BMW 연동을 해야 됩니다. 마이 BMW 연동을 해야지 내가 세팅해 놓은 게 연동이 되거든요. 아마 차량 구매하실 때 이제 담당 직원이 이렇게 연동을 해줄 거예요. 시트 포지션 조절하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요. 위로 올리는 버튼이 이렇게 있고,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엉덩이가 조절됩니다. 허벅지 부분이. 등받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구리를 조일 수 있는 버튼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요추 지지대 버튼. 앞에 있는 여기 허벅지 부분은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헤드레스트 부분은 여기 앞에 옆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해서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또 위로도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트의 동작의 원리를 알면 내 체형에 맞게 알맞게 세팅해서 운전하는데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어 쪽을 보면 사실 헷갈릴 건 많이 없는데요. 여기 도어 쪽에 이 인터랙션 바 있는 부분에 문 잠금 표시, 열림,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이 송풍구의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5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여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사이드 미러까지 만약에 맞췄다면 1번, 그럼 1번 저장되고요. 셋 2번 누르면 2번이 저장되게 됩니다. 뭐 가족분들이 같이 운전하시는 경우는 이 메모리 시트를 저장하고 운행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가 바뀌어도 뭐 매번 시트라든지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일은 없겠죠. 일단 실내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일단은 제가 순서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이제 깜빡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방향지시 등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기능들이 일부 추가되어 있어요. 라이트 관련해서 라이트를 킬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오토로 쓰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 들어오면 되고요. 이 리어 여기 불 들어있는 건 이건 안개등 버튼입니다.
네, 아래쪽에 안개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건 안개등 활성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방향지시등 끝에 버튼에 보면 이 조명 메뉴가 있어요. 조명 메뉴를 눌러보면요, 가운데에 이거는 상향등 어시스턴트 버튼입니다. 상향등 어시스턴트는 이제 야간에 어두울 때 자동적으로 상향등이 켜지고 주변이 밝아지거나 반대쪽에 차가 오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런 기능이고요. 이것도 활성화 누르시면 되고, 뭐 주차등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그 BMW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그릴에 불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싫으시면 이거 활성화를 꺼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패드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스티어링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 버튼이고요. 이렇게 활성화를 누르고 모드를 조절하면 리밋 버튼,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 다음에 차선까지 유지해주고 앞차 거리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3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계기판 세팅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오디오 관련 버튼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계기판 관련 버튼은 여기 가운데 있는 컨텐츠를 따로 또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주행 데이터라든지 티맵이 나오죠. 티맵이 나오고 뭐 미디어 라디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기판 레이아웃도 3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지도를 좀 많이 보려면 지금의 레이아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좀 축소 버전, 가운데로 좀 집약돼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실 지금 제 운전석에만 보이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굳이 변경하실 필요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차량을 조작하는 버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일단은 시동을 켜고 끄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기아 변속은 예전에는 이제 기아 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아 레버가 크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심플해졌습니다. 위로 올리면 후진, 내리면 D 드라이브, 그다음에 한 번 더 내리면 S가 되는데 이제 스포츠 변속기예요. 변속 타이밍이 조금 더 늦고 좀 더 고RPM을 쓰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D 드라이브로 놓고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죠. 오토 홀드 버튼은 이제 브레이크를 띄워도 앞으로 가지 않게 잠시 홀드해주는 버튼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 딱 보면 P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D 드라이브나 아니면 후진해서 그냥 시동을 끄시면 바로 P로 가게 돼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여기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채널 넘기는 버튼, 마이 모드는 현재 있는 모드가 이제 기본 그 퍼스널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 이피션트 모드, 연비 모드 이렇게 고르실 수 있고요. 스포츠 모드 하면 차량이 스포츠하게 좀 세팅이 되고, 마이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차량의 세팅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실내의 모든 기능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 버튼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는 화면이 이제 메인 스테이션이고 위젯들이 나눠져 있어요. 휴대폰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위젯을 쓰잖아요. 차량도 거기에 맞게끔 위젯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오른편을 스와이프 하시면 현재 이제 맵이 나오는, 지도가 나오는 걸 메인 스테이션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 모드 화면을 메인 스테이션으로 쓰셔도 됩니다. 사실 이 OS9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T맵입니다. 설정에서 음성 안내를 켜거나 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T맵을 위성 지도로 본다. 위성 지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검색을 눌러서 강남역이 나오게 되면 T맵 추천. T맵 추천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휴대폰에서 봤던 T맵이 조금 더 고급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성격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바로바로 보기 정말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OS9은 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랑 사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홈화면 옆에 있는 이 모든 앱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뭐 아이콘들이 어플처럼 이렇게 다양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실제 받으면 하나하나 눌러보시고 이게 어떤 기능인가라 이렇게 보시고 좀 만져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몇 가지만 포인트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도어미 창문 들어가면 차량에 이제 가까이 키를 갖고 가까이 오면 잠금이 해제되고 멀어지면 잠기고,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차량의 라이트도 문이 열렸을 때 잠겼을 때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트렁크는 보통 이렇게 단계가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한 4단계 정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들어가면 여기에 음량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음량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고음이라든지 베이스를 중간 정도로 올리고 쓰거든요. 이건 취향대로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쪽에 내리면 이 터치 스크린이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꼭 음량의 설정 들어가서 터치 스크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햅틱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시스템 설정 들어가면 아마 출고를 해드릴 때 그 담당자분께서 이 단위 같은 거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세팅하는 게 연비는 킬로미터를 하고 출력도 홀스파워, HP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압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푸사이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시트 컴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 편의 하차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요, 그다음에 시동을 끄고 하면 이제 의자가 뒤로 밀리는 이지 억세스 기능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실내 조명도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밤에 이제 뭐 집에 올 때나 이동할 때 너무 실내가 어두우면 아이들이 잠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만 불을 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게 되면 컬러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에메랄드, 인디고, 플라멩고, 다양하게 취향에 따라서 그 실내의 이 인터랙션 바를 멋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장비가 너무 많고 안에가 화려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 시에 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눈이. 그래서 이 야간에 이 콕핏 조절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 비클 같은 경우는 뭐 차량의 상태 단지, 차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주행 데이터를 보시면 출고 후에 얼마나 탔는지, 주유 후 연비, 이런 거를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차량의 상태도 이미지로 다 나오고요. 비상등이 켜거나 라이트가 켜져 있거나, 진짜 주행할 때는 타이어도 움직이게 됩니다. 운전석 문을 열면 딱 문이 열리는 것도 이렇게 떠요. 그래서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차량의 여러 가지 연비라든지 기존에 내가 주행했던 거리, 시간을 다 체크할 수 있고, 차량 상태를 통해서 차량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떤 게 부족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버 레코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드라이버 레코드는 실제 이제 우리 전방, 후방,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녹화를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 꼭 위급한 장면에서 꼭 찍어야 되는 장면이 있다, 그럴 때 되게 좋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녹화가 되는 것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앞뒤 전후를 녹화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드라이브 레코드 들어와서 녹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 주행 중에 꼭 찍어야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는 장면들이 카메라 통해서 이렇게 녹화가 돼요. 블랙박스도 있지만 측면, 오른쪽, 후방, 전방,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단축키로 설정해 놓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길게 누르시면 단축키로 추가. 내가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된다 그러면 바로 위에 내려서 누르시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축키 기능은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실내 조명을 자주 바꾼다, 실내 조명을도 세팅을 해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도어 및 창문 이걸 해놓겠다 그러면 단축키로 설정, 이렇게 됩니다. 편리하면서 좀 불편한 버튼이, 여기 보시면 에어컨 이 조절 버튼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모니터 하단부에 있는 이 바람개비 버튼을 들어가야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동으로 조절하는 버튼으로 이제 히터나 에어컨을 킬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나오게, 아니면 앞쪽으로 같이 나오게, 전면 유리에도 같이 나오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람의 단계도 이렇게 5단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오토로 하고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오토로 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도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부 공기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순환 같은 거는 여기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공기 재순환 모드라든지 외부 공기 유입, 아니면 자동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운전하다 보면 습기가 찰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끌 때는 활성화 버튼을 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바람 또 나오는 구멍에 이제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여기 진짜 많이 막아 놓잖아요, 조수석 타시면. 막아 놓고 싶으시면 0으로 가게 하시면 되고요. 맥스라고 써 있는 거는 전면 유리에 이제 습기라든지 성에 제거할 때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비상등 버튼이 여기 있고, 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후면의 열선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일정 온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열선이 활성화되고 기온에 따라 체크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어 버튼하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주얼리 박스가 굉장히 입구가 큽니다. 그래서 기아 셀렉터도 예전에 대비하면 굉장히 작아져서 음료라든지 물을 이렇게 꺼내기도 굉장히 편해졌고, 예전 차량 다르게 이 핸드폰 무선 충전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거치해요. 핸드폰을 보기에도 편하고, 아무래도 핸드폰 집기에도, 예전에는 다 가로였거든요. 세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선 충전도 이렇게 기본 지원이 되고요. C타입 충전기도 2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썬루프 조절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 썬루프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가 커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열리지는 않고요. 그냥 채광만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선쉐이드를 여기 이렇게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친다 그러면 이렇게 선쉐이드를 닫으면 될 것이고요. 개방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선쉐이드를 열고 다니시면 될 겁니다. 조명 버튼 말고도 SOS 버튼이 있는데 위급사항 시에 누르시는 거고요. 만약에 S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위치 추적, GPS 위치 추적 되면서 비상 호출이 하게 됩니다. 이제 에어백이 터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BMW 콜센터에서 알아서 전화가 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사고 말고도 여러 가지 운전하면서 뭐 시비가 날 수도 있고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SOS 버튼 누르면 휴대폰을 내가 찾아서 급하게 누르지 않아도 바로 콜센터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2열에는 사실 많은 기능이 있지는 않고요. 선쉐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동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자녀들이 뒤에 타면 햇빛 같은 거 가려줄 때 이 선쉐이드가 있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가운데 보면 그 트래블 컴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홀더를 통해서 옷걸이라든지 태블릿 거치대 그런 거를 여기 넣고 쓸 수 있어요. 열선 시트하고 그 다음에 3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열선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의 각도는 기존에 전에 있었던 X3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갔는데 각도 조절이 따로 되진 않거든요. 폴딩은 가능해서 폴딩하는 버튼은 여기에서 버튼을 내리면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짐이 큰 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 적재물을 실어질 때면 폴딩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실을 수 있겠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지만 이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 트렁크 이 엠블럼 쪽 살짝 오른쪽을 가운데 뒀다 떼잖아요. 이제 킥모션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X3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고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커버를 열게 되면 일부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이 뭐 크진 않지만 이렇게 트렁크에 자지구레한 거를 넣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한 SUV를 타게 되면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2열에 승객이 앉았을 때 아무래도 지저분한 트렁크에 있는 짐들을 가리게끔 하는 용도인데, 이 러기지 스크린 때문에 짐을 많이 못 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여기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러기지 스크린에 레버 버튼을 이렇게 옆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탈거가 쉽게 됩니다. 보관이 아주 간편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이제 주차 관련 옵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우리 한국 사람 성격 급하니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써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X3 M50이라서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옵션이 기본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20D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거든요. 플러스랑 프로페셔널이랑 일부 기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내가 사용해 보시고 업그레이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1개월은 25,000원, 1년은 24만원, 3년은 37만원, 그다음에 무제한은 53만원. 네, 그럼 이제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할 자리에 오게 되면 카메라 활성화 버튼을 켜주십시오. 이렇게 주행을 이렇게 서서히 하게 되면 카메라라든지 센서로 인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후진 주차할지 전진 주차할지, 전 후진 주차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 주차할지 얘가 인식을 했고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띄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우면 내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악셀을 밟아도 되고요. 이렇게. 저 지금 손 안 대고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게 굉장히 잘 됩니다. 짠. 완료. 이번에는 제가 전진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전진 주차. 또 얘가 이제 인식을 한 곳에 전진 주차를 하게 되고요. 전방 주차가 원래 좀 하기 어렵잖아요. 진짜 사실 이 자동 주차의 킥은요, 그 평행 주차입니다. 평행 주차가 주차 중에 가장 어려운데 정말 예술입니다. 나중에 평행 주차는 꼭 한번 해보시면 진짜 너무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주차 부분에서 조금 내가 능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끔히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올 때도 그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 공간 나오기 버튼을 누르시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시면 이제 주차 공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버싱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플러스는 50m까지 기억하고요. 프로페셔널은 200m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후진을 누르시고 후진 보조 장치를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이제 기억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와 악셀은 내가 조절할 수 있고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속도가 다르게 되면 이 핸들의 타각에 따라서 이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뭐 지하주차장 상가 같은 거 갔을 때도 되게 효율성이 좋습니다. 리버싱 어시스턴트는 최대 200m,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은 경우는 50m까지 기억이 되고요. 이번에는 매뉴버링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내가 이제 평상시 주차장 가면 주차하는 길을 그 주차 루트를 10개 정도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동으로 그 주차장에 들어서면 주차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처음에 내가 주차장 들어가면 여기서 녹화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요, 녹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는 길을 항상 주차하는 공간을 이제 여기로 하겠다 그러면 딱 이렇게, 그러면 녹화 저장. 이제 제가 주차장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장돼 있던 사무실 2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녹화했던 대로 그대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최대 10개까지 저장되니까 내가 만약 주로 하는 곳을 10군데 정도 저장해 놓으시면 딱 들어와가지고 버튼만 누르고 혹시라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적인 정비할 때나 아니면 뭐 카톡 오는 거 답장할 때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카메라 화면은 또 다른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좌측을 또 볼 수 있는, 카메라로 볼 수 있는 뷰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리고 화면이 두 가지인데 이 A 버튼,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화각이 움직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난 고정이 좋다 그러면 아래쪽 걸 눌러 놓으시면 이제 라인만 움직이고 화각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보기 눌러서 뭐 내 차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걸 3D 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 세차장도 많이 가잖아요. 자동 세차장 뷰 보면 앞에 이제 라인이 생겨가지고 자동 세차장 들어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파킹이라는 옵션은 휴대폰으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마이 BMW 앱에 원격 제어 주차라고 있어요. 이거 활성화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 이 차를 키 등록을 안 해가지고 차 키를 이 디지털 키 플러스를 등록해서 이 리모트 컨트롤 파킹을 쓸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다든지 아니면 운전석에 탑승이 어려울 때도 차를 그냥 타지 않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관련 옵션은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시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드라이버 레코드라든지 매뉴버링 어시스턴트, 또한 리모트 컨트롤 파킹, 그다음에 리버싱 어시스턴트도 50에서 200m까지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내가 정말 많이 쓰겠다 그러시면 뭐 1년이든 3년이든 무제한이든 그렇게 추가비를 내고 하시면 기능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형 X3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실 말씀드릴 게 더 많은데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이 우리 신형 X3 구매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저는 출고기라든지 BMW 관련 리뷰, BMW의 소식들을 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 조스타였습니다.